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으신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마지막 장에서 타인의 가치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한 거짓된 실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삶의 경험, 친구, 가족, 교육, 종교, 신념,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돈에 대한 것일수록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이제는 개인의 실제가 아닌 진정한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비전에 기여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질문이 아닌 제안을 요구하라. 리더십과 경영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리더십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정의하면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집결하고 최대화하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리더십과 경영은 손과 장갑처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며 음과 양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경영에만 너무 집중하면 사람을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신뢰가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싶게 만든다. 리더는 그들 중 적임자를 선별하여 최고의 팀을 결성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하지만 다행히 리더십도 레버리지할 수 있다. 훌륭한 관리자들을 고용하여 경영 기술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을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하루빨리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혼자 해내려고 한다. 그 근면성이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름만 기업주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 노예인 것이다. 팀과 비전, 시스템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팀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팀 구축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더는 관리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율권을 제공하고 직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간섭하거나 중재하고 싶은 충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들을 고용하거나 업무에 합류시킨 것은 당신의 믿음과 신뢰다. 그들은 훌륭한 성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리더는 현장 업무에서 벗어나 경영에 돌입하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구성원들에게 아무 때나 내게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껏 발로 뛰며 만들어왔던 변화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당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단절감을 느끼고 당신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일은 줄여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갈등과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성원의 일부는 성장하고 일부는 떠나갈 것이다. 당신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실수를 수용하고 더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 타인의 가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용해서 당신의 팀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당신의 비전 중에서 그들의 가치와 부합되는 일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제공하면서 당신의 비전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당신이 권위를 내세워 구성원을 강제로 레버리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당신에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마지못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마음속으로는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열애 없이 아무렇게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더 수준 높은 방법은 구성원들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계획하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발언권을 갖게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게 신뢰와 책임감을 부여하라. 스스로 리드할 수 있도록 신뢰하라. 지시하기 전에 제안하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 아이디어에 소유권을 부여하라. 누구나 비현실적인 마감 기일을 싫어한다. 그들 스스로 일정을 결정하게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그들은 훨씬 분발해서 일할 것이다. 길고 지루한 회의는 줄이고 짧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라. 기업이 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자 기술이 있다. 바로 놓아주기다. 2013년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직원 수는 220만 명이었다. 샘 월튼 대표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운영을 감독하고 직원들을 점검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주요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월마트의 가치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의존하기로 했다. 현재의 월마트는 어떤가? 망했는가? 규모가 어떻든 모든 기업은 과도기를 겪는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나는 애플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세계를 장악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누구도 잡스의 리더십과 감각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 예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애플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했던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 애플은 건재하다. 나는 지금도 맥으로 이 글을 쓰면서 아이튠즈로 다운로드한 음악을 듣고 아이폰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황당하고 망상에 가까운 비전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비판만큼 쉬운 것도 없다. 당사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든 비판한다. 당신도 하지 않는가? 결국 결과가 좋으면 그런 말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그들의 문제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타인의 요구와 비판에 부하되동하고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 비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비판과 비평을 명예로운 배지처럼 옷에 달고 다녀라. 그래 봐야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동상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 비판자가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잘할 리도 없다.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라. 비판을 성장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발전하라. 진실한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려버려라. 당신만의 사단을 구축하라. 팀을 구축하고 숙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레버리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합계가 곧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라. 어떤 사람을 네트워크에서 빼고 추가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필요하다면 그룹을 바꿔라. 당신은 그룹에서 가장 돈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비즈니스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주변의 지원이나 가이드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다. 살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가장 큰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일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구성을 알려주겠다. 자본가, 은행, 파트너, 사설 대출기관, 고액 자산 보유자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 자본가들의 플랫폼을 장악하여 자본 유동성과 확장성의 기회를 만들어라. 자본 접근성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확장, 투자 유치, 자산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가,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자금은 당신 혼자 조달할 수 없다. 개인 비서. 비서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모든 일을 최대한 빠르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준비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기업가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비즈니스 위에서 일하지 않고 비즈니스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인들은 모두 그런 시점에서 훌륭한 비서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그럴 만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아웃소싱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소한 일들을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해보라.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당신이 싫어하는 일 중에서 쉽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을 아웃소싱하라. 단순 기록, 프레젠테이션, 리서치, 온라인 구매, 장소, 예약, 시스템 설정, 청소, 브랜딩, 택배 작업 등이 있다. 이런 작업들은 신속하고 손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이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나중에 크고 중요한 업무를 레버리지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다양한 아웃소싱을 통해 인재를 찾기 위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구축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실제로 급작스럽게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너무 바쁘고 정신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꼭 도달해야 할 비전이 있다면 전문 비서들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위임하고 중요한 비즈니스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는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고용해야 할 중요한 자리다.
당신이 일상적인 운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더 많이 레버리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기 전에 약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하고 있었다. 더 일찍 고용했더라면 유능한 직원을 잃거나 업무가 가중되는 혼란스럽고 비생산적인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언젠가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간 관리자의 일을 조금씩 가르쳐라. 이런 방법으로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현재의 직원들과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구성원들에게 승진은 매우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총괄 관리자. 총괄 관리자는 더 전략적이고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간 관리자와 다르다. 총괄 관리자는 당신으로부터 비전과 전략을 인계받고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공간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총괄 관리자는 더 명확한 비전과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발명하는 또 한 명의 전략가다. 영국에서는 총괄 관리자와 CEO가 거의 같은 비중의 역할을 맡는다. 내 경우에는 전략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큰 비전을 품은 중간 관리자를 총괄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총괄 관리자는 내부에서 승진시킬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고용할 수도 있다. 유의할 것은 중간 관리자와 총괄 관리자는 조직의 핵심일 뿐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최고의 조직은 기술자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다. 회계사, 변호사, 마케터, 영업사원, 컨설턴트로 구성된 조직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낸다. 그들의 고유한 전문 기술을 레버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아닌 평직원들과 기술자로 구성된 하부 조직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중간 관리자와 총괄 관리자에게 너무 큰 권리와 책임을 떠맡기면 조직의 균형은 무너진다. 나는 균형 잡힌 조직 구성이 기업을 발전시킨다고 믿는다. 레버리지의 시대. 레버리지 라이프는 열정과 직업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친 희생을 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고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과 슬픔의 균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를 즐기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것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여 당신 없이도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높은 목표와 비전에 따라 돈을 벌고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가치에 기여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모든 일은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자책감을 느끼거나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팀을 구축하라. 관리하라. 리드하라. 낮은 가치의 업무에 집중하지 마라. 그런 일은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긴급한 업무를 강요할 때 놓으라고 말하고 무시하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또는 대부분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성장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당신의 비전에 동화되도록 돕고 그들을 신뢰하면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화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비전에 맞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일과 휴가, 열정과 직업을 통합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레버리지 라이프를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췄습니다. 당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